네, 저희가 계속 이때까지 뭐 보험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계속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지,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은지를 조금 같이 우리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서 시청자분들께 좀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사례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바라봤을 때 보험은 보통 우리가 막 가입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많이들 질문하신 게 내 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얘기만 듣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쵸. 그럼 전문가님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보험 가입할 때 고객님들한테 보험을 가입할 때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선순위? 뭐 네. 어떤 것부터 가입을 하는 게 좋다? 네네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네. 세상에서 보험을 딱 하나만 들어야 된다고 하면 딱 하나? 그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실손을 중요하죠. 네, 실비 좋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비. 내가 어느 순간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5천만 원짜리 의료비 통장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억이 넘게 드는 병원비 중에서 일단 5천만 원 확보한 거잖아요. 반은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그렇죠. 진단비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 3위가 암, 뇌, 심장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암이 1등이죠. 근데 사실은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통계를 냈다고 보면은 뇌랑 심장 같은 경우는 한 부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뇌랑 심장이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들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면 한 6, 7만 원 정도가 3대 진단비. 네, 맞아요. 너무 비싸요. 특히 암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암이 되게 비싸죠. 네, 네. 근데 뇌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이기도 하고 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이 가입 한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한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젊을 때 빨리 그런 좋은 담보들과 저렴할 때 빨리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3대 진단비까지는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떤 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후유장애. 후유장애? 네. 그렇죠. 후유장애가 상해에 의한 후유장애가 있고 질병에 의한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질병에 의한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네, 사실 그렇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10명 중에 8, 9명은 병으로 죽지 사고로 죽진 않거든요. 맞아요. 언론에서 그냥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장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질병에 의한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좀 알고 질병 있어요.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죠. 오늘은 일단 네, 오늘은 그런 파트가 아니니까 네네네. 다음 시간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자, 첫 번째 실비, 두 번째 3대 진단비, 세 번째 후유장애 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지 혹시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정도까지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 3대 진단비, 후유장애, 뭐 운전자 보험, 가족 배상 책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수술비 1호종부터 생겼다, 7종 생겼다. 그럼 수술비는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수술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 제 기준의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쪽에 있는데요. 근데 수술비도 중요한 게 저희가 실손의료비가 갱신형이다 보니까 그쵸, 갱신이죠. 사실은 우리가 100살까지 보장받으면 100살까지 네. 돈을 내야 되기도 하고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계속 올려가면서 맞아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60대, 70대 정도 됐을 때 만약에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네. 부담스러울 수 너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실손을 유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병원비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입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워낙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4인실, 5인실 들어가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막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는 또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좋겠죠.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 네네. 그럼 전문가님이 말한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실손이 제일 좋고, 네. 그 다음이 3대 진단비가 좋고. 네. 그럼 이제 실손이 웬만큼 아까 얘기하는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든 것처럼 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중증 환자로 또 뭐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암이나 걸리게 되면 중증 환자가 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실손에서 커버가 되니까 그쵸. 예, 뭐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수술비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전문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 실손도 있고 3대 진단비도 있고 뭐 휴장이도 있고 다 보험을 다 이것저것 가입을 잘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해서 갔더니 이건 너무 안 좋은 거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빨리 바꿔야 된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무작정 그러면 그분 말만 믿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나요?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리모델링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바로 깨면 안 된다. 아, 바로 해지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암은 90일 네네. 면책 기간이죠. 뭐 물론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90일 이후부터 보장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보험을 깼는데 90일 안에 암에 걸려버리면 최악인데? 최악인데? 보장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서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보험료 더 내는 거 부담될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몇 천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유지했다가 네. 2달 정도는 뭐 계좌 변경을 한다든지 네. 납입 중지를 시켜놓고 해서 90일 정도까지는 기존 보험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존에 있던 보험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한 90일 정도는 유지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한 달 보험료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갖고 있던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바꾸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도 내고 새로 가입한 것도 내면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 달만 내면은 2달 동안은 정상 계약으로 봐줄 수 있는 그렇죠. 보험사이기 때문에 2달 정도는 내지 않고 네. 납입 중지를 걸어서 네. 정상 계약으로 한 다음에 네. 실효가 돼서 거기 면책 기간이 새로운 게 끝나면 그때 이제 해지하는 게 네, 좋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혹시 뭐 여기에 대한 사례라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일단 뭐 그냥 2달 정도 그 실효시키고 해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쵸. 제가 이제 제 고객님 아버님께서 기존의 설계사랑 다투시고 아, 설계사랑 보험을 왜 싸운 거야 도대체? 그래서 보험을 그냥 갈아타고 싶다고 무작정 빼고 싶다고 맞아요. 기분 나쁘면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그렇게 의뢰가 네. 오셨는데 이제 연령도 있으시고 아, 그렇죠. 나이가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그냥 기존 보험은 유지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사실은 3건이나 가입하고 계셨고 8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운전자 보험을요? 네네. 그거를 한 2만 6천 원 정도 네, 되게 가도하게 내고 계시네요. 네. 줄여드리고 그냥 기존 보험을 유지시켜드렸거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분이 한 3개월이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아, 90일이 안 되고 90일이 안 됐는데. 깼으면 난리 날 뻔한. 그렇죠. 깼으면 저 멱살. 와, 멱살만 잡히면 다행이네. 네네네. 와, 90일 안 돼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뭐 사례도 뭐 처음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비일비한 얘기인 네, 거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수용 전문가님도 최근에 그런 일 있으셨잖아요. 아, 그쵸.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사례긴 한데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30대 후반 여성이었고 되게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셨고 건강검진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네네. 분이라서 기존에 있던 보험이 너무 보험료가 과도해서 또 갱신형이었고 그럼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빨리 갈아타는 게 좋다 했을 때 비갱신형이 훨씬 더 좋았나 봐요. 네. 금액도 좋았고 더 저렴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쪽 설계사가 이거 2달 뒤에 실효가 되면 그때 해지하셔도 된다. 네. 보험료 안 내고 여기 있던 보험료를 차라리 새로운 걸 해라. 그래서 이제 2달 있다가 이제 그 연락이 와서 해지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해지를 했는데 이제 76일째에 자궁경부암이 걸린 거예요. 경계성 종양. 세상에. 하나도 못 받고. 네. 근데 신규로 가입한 것도 90일이 안 되니까 냈던 보험료 돌려받고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보통 써 있거든요. 90일 이내 암에 걸리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네, 무효가 된다고. 네네네. 그러면 새로 가입할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아주 그지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완전 최악이네요. 네, 억울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때 저도 진짜 느낀 게 항상 전문가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90일이라는 기간은 꼭 네. 지켜야지만 좋겠다라고 생각된 게 사실 우리가 암 진단비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진단비 1,000, 2,000원 받는 기분도 좋겠지만 사실 이제 암에 걸리면 소득이 단절이 되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위주로 쌓이기 때문에 뭐 보통 연봉의 2배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되지 않으니까 리모델링 했다고 완전 망한 케이스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보장받는 것들을 잘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은 보통 우리가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걸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거의 다 아시는 만한 분은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뇌랑 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는 되게 저렴한 회사들도 많고 네. 회사마다 다 상품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뇌나 심장은 그냥 깨도 되나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1년 이내에 50%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 가다가 뭐 1년 이후 보장이 시작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그런 가입 제안서라든지 상품 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네.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저렴한 상품들은 뭐 1년 면책기간, 2년 면책기간 이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은 사실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고 꼭 가입 제안서에 모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약관이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보시고 난 정 모르겠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전문가들 상담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꼭 저희가 친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바쁘시더라도 다음에 저희 질병효율장애, 상해효율장애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더 저희 우리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꼭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